이혼했는지 모르는 당신께. 본인의 부모님한테는 정말 효자예요. 효자, 효녀예요. 그런데 상대 배우자에게는 효자, 효녀가 아닌 적당한 선을 긋고 계신 분들, 오늘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삶을 돌아보시는 거로만 멈추지 마시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위기가 안 찾아온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많은 걸 참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남편분께서 건강한 독립이 일어나지 않은 분이십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효도를 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기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제가 아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하지 못한 걸, 부모님과 독립하지 못한 걸 효도로 착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는 가정 중에 한 가정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부 관계가 안 좋으셨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좋으셨고요. 지금도 각방을 쓰시고 거의 말을 안 하는 가정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본인의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너무 불쌍한 여자다라고 생각하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드님 앞에서 부모님은 자해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아내분은 그걸 몰랐고 나중에 결혼해서야 이제 이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아신 가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아픔이 있었고 본인의 부모님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라는 게 있는데, 젊었을 때 그렇게 잘한 분이 아니세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하지 않았고, 결혼 상대 배우자를 정말로 착하고 순종적이면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잘하는 사람, 이분은 풀이라는 직업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것들에 대한 반대적인 부분이 끌리던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이 남편분도 이 배우자를 만난 게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그런데 이 배우자가 본인이 못한 거를 해주길 바란 거예요. 왜냐면 순종적이고 착하고 본인 말 너무 잘 듣고 본인을 너무 사랑하고 직업적으로도 본인보다 돈을 정기적으로 잘 벌어오고 이제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 때부터 본인이 너무 끔찍히 생각하는,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불쌍한 엄마 같이 살아야, 같이 보호하고 살아야지 했던 엄마와 이 여자분과 계속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내분은 대놓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 아내분도 상처를 받지만 그 어머니의 의견을 계속 따르지만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중간에서 이 남편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내 엄마는 너무 불쌍하고 얘는 말은 듣긴 하는데 계속 위장장애가 일어난다거나 정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족 행사가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님은 모든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그리고 남편분과는 거의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 아드님하고는 온종일 연인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신혼집도 그 아파트가 바로 앞동이면 옆동에 이사 가야 할 정도로, 그래서 내 부모를 지켜야 할 정도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분이 많이 참고 꾹꾹꾹 참으시다가 이제 어느 날 쓰러집니다.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고 과호흡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요. 원인은 공황장애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로 이제 본인은 몰랐어요. 그게 이제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간 줄 알았더니 정신질환이 온 거죠. 그걸 보고 함께 상담을 다닙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상담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분만 병원에 내려주고 주차장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분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원인적인 부분이 시댁과의 갈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상담은 그 남편분과 같이 와라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남편분이 계속 정신과 상담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원래도 그 아내분이 상담을 계속 원했는데 이 남편분이 우리 가정에 문제 없다. 우리 엄마가 왜 문제냐. 너가 그거를 스트레스로 받는 너가 문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만 꺼내도 화가 나고 이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우게 된 거죠. 근데 이 아내분이 되게 순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본인이 쌓다가 본인 몸에서 폭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질병으로 인해 상담의 물꼬가 터졌고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된 거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사람의 그 힘듦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열린 부분도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거죠. 미리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실려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 좀 상담을 받았으면 이렇게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공황장애, 그러니까 평생에 약을 먹는 건 아니지만 그 공황장애를 앓지는 않잖아요. 그 공황장애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 고통을. 죽을 것 같은. 그걸 경험하지 않고 미리미리 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 그 상담의 깊은 속에는 그 남편분의 그 부모님과의 건강하지 못한, 독립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분리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신과 선생님한테 본인은 나의 부모를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분리, 건강한 분리를 말씀드렸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남편분은. 왜냐면 나의 부모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포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으셨는데 상담 가운데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과 상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부모님과 독립이 안 되면 본인만 가라. 일주일에 매주 가지 말고 본인만 가라. 왜냐면 부모님이 기다리는, 어머님이 기다리는 사람도 남편분이시거든요. 그 아내분과 같이 갈 필요는 없다. 본인이 가라. 해가지고 이 가정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독립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매일 아침 식사를 하러 가세요. 남편분만. 그리고 이 아내분은 하는 수 없이 따라갔던 그 행사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진작 분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아시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분들 반응 어떠신가요? 나는 요번 매주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당신만 갔다 와. 라고 했을 때 그 남편들의 반응 아시죠? 제가 꼭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렇게 아내의 말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쌓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조금만 더 그 아내의 마음을 좀 살펴봐 주셨더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가 아니라 뭐야 안 가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독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어머님과 아드님은 독립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아예 분리해서 매주 가시고 이분은 행사 때만 당분간은 가시는 게 정신적으로 꼭 필요하다. 독립이 필요하다.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가정은 그렇게 독립이 이루어졌고 분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이 아내분은 약은 드시고 계세요. 여전히 몇 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그 일이 있고 한 7년이 지나신 것 같은데도 아직도 약은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한 미움도 조금은 사라지고 완전 사라졌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와 그런 흔적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또 올라오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부부가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으로 그 어머님으로 인한 그 어머님의 아들의 집착으로 인한 그리고 그 아드님의 건강한 독립이 효자로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한 부딪힘이 적어지고 가정의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도 완전히 이제 평안해지지 않은 거는 그 아드님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 댁을 방문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오시고 어머님과 말동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어머님은 건강하신 60대 어머님이세요. 나이가 많으시고 어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해 주어야만 이 가정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정리하지 못하시고, 60대시잖아요. 엄청 젊으신 분이죠. 이분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아프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이분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신다면 이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도 주말에 자녀분과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주말에 대한, 왜냐면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주말이 되게 좋은 시기잖아요. 가족과 함께 보낸 시기. 하지만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루는 그냥 주말이 없다 생각하고 토요일만 부부끼리, 가족끼리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에는 이 가족들은 두 부부가 활동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부모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이 정도가 어딥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가정들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이렇게까지 길게 가셔서 누군가 하나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이런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지 마시고, 앞에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 가정과 정말 비슷한데? 좀 그런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정신과는 좀 싫다라고 하시면 가까운 곳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그리고 상담이 너 탓이야, 얘 탓이야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두 부부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방법들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좀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앞의 내용과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에도 보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